이것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한때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를 구원한 기적의 상징이죠. 그리고 이 기적의 시작은 전쟁이 아닌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누군가에게는 견딜 수 없는 패배였답니다. 지금부터 거대한 국제 분쟁의 불씨가 될 뻔했던 비밀 이야기를 공개할게요. 한 톨의 쌀이 어떻게 전투기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감춰진 욕망과 진심이 충돌했는지 그 전말을 확인해 보시죠. 서아프리카 세네갈. 인구의 70%가 농사를 짓지만 그들이 먹는 쌀의 70%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야 하는 모순의 땅. 가뭄으로 갈라진 대지 위에서 농부들은 매일 절망과 싸워야 했습니다. 수많은 선진국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그들이 남긴 건 희망이 아닌 더 큰 실망이었죠. 그런 절망의 땅에 한때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의 전문가들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농촌진흥청 코피아 사업단. 그들의 접근 방식은 이전의 어떤 원조와도 달랐습니다. 화려한 기술이나 막대한 자본이 아닌 오직 진심과 땀으로 승부를 걸었죠. 다큐멘터리 감독이 그 현장에서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톨의 쌀알이 어떻게 두 나라의 운명을 바꾸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큐멘터리 감독 이명준입니다. 지난 15년간 분쟁 지역과 가난한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현실을 기록해왔죠. 사람들은 저를 현장의 진실을 쫓는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저는 카메라 뒤에 숨어 냉정한 현실을 그저 관찰하기만 하는 방관자였습니다. 그런 제가 서아프리카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에 발을 디뎠을 때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절망적이었어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진 건조한 공기와 뜨거운 열기. 거기에 섞인 것은 절망의 냄새였습니다. 이 나라는 인구의 70%가 농사를 짓지만 정작 그들이 먹는 쌀의 70%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야 하는 모순의 땅이었거든요. 제가 처음 만난 농부는 마마두 디오프라는 분이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55. 평생을 농사에만 매달려 온 사람이었죠. 마마두 디오프의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어요. 그 손으로 낡은 괭이를 휘두르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이 땅은 저주받은 것 같아요. 마마두 디오프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의 농장을 둘러보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메마른 땅 곳곳에는 가뭄으로 갈라진 틈들이 마치 상처처럼 벌어져 있었거든요. 떼약볕 아래서 자라는 벼들도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처럼 말라비틀어져 있었습니다. 한 해 농사로 얻는 쌀이 우리 가족이 석 달 먹을 분량도 안 돼요. 나머지는 모두 시장에서 사야 하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쌀을 사서 먹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이것이 세네갈의 현실이었습니다. 농부들은 자신이 기른 곡식으로 배를 채울 수 없었어요. 마마두 디오프가 저를 그의 집으로 안내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흙벽돌로 지어진 작은 집 안에는 쌀 한 포대가 전부였어요. 그것도 절반 정도만 차 있었죠. 그의 아내 아이사타 디오프가 쌀을 조금씩 덜어내며 하루 세 끼를 준비하는 모습은 마치 생명줄을 아껴 쓰는 것 같았습니다. 이 쌀이 떨어지면 우리는 며칠을 굶어야 해요. 다음 수확까지는 아직 멀었거든요. 아이사타 디오프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농부의 아내가 굶주림을 걱정해야 한다니. 이게 정말 21세기의 이야기인가 싶었어요. 저는 며칠 더 세네갈에 머물며 여러 농부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모두 비슷했어요.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 수확량은 늘 부족했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빚을 져야 했죠. 어떤 농부는 농기구를 팔아서 쌀을 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농부인데 농사로는 살 수 없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젊은 농부 이브라임 사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29살의 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확량은 해마다 줄어들기만 했죠. 제 아버지 세대만 해도 이렇지 않았어요. 그때는 적어도 우리가 기른 쌀로 한 해를 버틸 수 있었거든요. 이브라임 사르의 말을 들으며 저는 세네갈 농업이 퇴보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후변화, 토양 악화, 낡은 농업 기술, 모든 것이 악순환을 만들고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농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의 눈빛에는 희망이라는 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만이 전부인 듯했죠. 12살 된 압둘라이 디오프는 학교 대신 농장에서 아버지를 도와야 했습니다.
공부하고 싶지만 집안 형편상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가족이 먹고 살려면 제가 일해야 해요. 압둘라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농업에 미래가 없다면 아이들에게는 어떤 미래가 있을까요? 절망의 악순환은 이렇게 대를 이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세네갈 농부들의 절망에는 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바로 배신의 기억이었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나라들이 세네갈을 도와주겠다며 찾아왔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남긴 건 희망이 아니라 더 큰 실망이었죠. 마마두 디오프가 저를 창고로 안내했을 때 거기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녹슨 트랙터 한 대가 방치되어 있었어요. 바퀴는 빠져 있었고 엔진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죠. 프랑스에서 온 전문가들이 5년 전에 가져다 준 거예요. 처음 한 달은 잘 작동했어요. 그런데 고장이 낮아 부품을 구할 수도 없고 수리할 방법도 모르겠더라고요. 마마두 디오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트랙터는 희망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배신의 증거가 되어버렸어요. 그 전문가들은 화려한 제안서만 늘어놓고 떠났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았죠. 더 충격적인 건 다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화학비료를 대량으로 지원했지만 사용법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아서 토양만 더 악화되었어요. 또 다른 나라에서는 첨단 관계시설을 설치해줬지만 전기료가 너무 비싸서 사용할 수 없었죠. 우리는 실험실의 쥐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젊은 농부 이브라임 사르의 말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농업을 공부한 지식인이었어요. 그래서 외국의 원조가 얼마나 무책임한지 더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들은 우리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들이 가진 기술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을 뿐이었죠. 이브라임 사르가 저에게 보여준 자료들은 참담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세네갈에 투입된 농업 원조 금액은 수백억 원에 달했어요. 하지만 농업 생산성은 오히려 떨어졌죠. 원조는 있었지만 진정한 도움은 없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2008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에서 농업 전문가들이 온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농부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또 다른 실험이 시작되는군요. 이번엔 아시아 사람들 차례인가 봐요. 마마두 디오프의 말에서 깊은 회의감이 느껴졌습니다. 농부들은 이미 너무 많이 배신당했어요. 그들에게 새로운 외국인 전문가들은 또 다른 실망의 원인일 뿐이었죠. 한국농촌진흥청 KOPIA 사업단이 도착한 날,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내린 한국인들의 모습은 이전에 왔던 전문가들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화려한 양복 대신 소박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팀장인 김정우 박사가 첫 미팅에서 한 말은 의외였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가르치러 온 게 아닙니다. 함께 배우러 왔어요. 통역을 통해 전해진 김정우 박사의 말에 농부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지금까지 온 전문가들은 모두 자신들이 선생님이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 한국인은 학생이 되겠다고 했어요. 한국도 과거에는 세네갈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가난했고 농업 생산성이 낮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김정우 박사의 말에 농부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동정하거나 무시했던 다른 전문가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해결책을 찾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부터 들어보고 싶어요. 그날 회의는 6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한국팀은 계속 질문했어요. 어떤 작물을 기르고 싶은지, 어떤 어려움이 가장 큰지, 꿈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그들의 모습에 농부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브라임 사르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들도 결국 떠날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김정우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성과가 나올 때까지 여기 있을 겁니다. 성과라는 건 여러분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를 말해요. 그 말에 농부들은 조용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약속을 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모두들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고 떠났죠. 한국팀이 세네갈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김정우 박사와 그의 팀원들은 정말로 농장에서 농부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새벽 5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말이죠. 저희도 배워야 할 게 많아요. 세네갈의 기후와 토양은 한국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김정우 박사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노트에 세네갈의 날씨와 토양 상태를 기록했어요.
농부들이 사용하는 전통적인 농법도 꼼꼼히 관찰했죠. 처음에는 한국팀을 의심했던 마마두 디오프도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다르네요. 우리와 똑같이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이래요. 마마두 디오프가 저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지금까지 만난 외국 전문가들은 모두 깨끗한 사무실에서만 일했거든요. 한국팀의 접근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그들은 당장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세네갈 농부들의 전통 농법을 깊이 연구했죠. 여러분이 수백 년 동안 사용해온 방법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이해하고 발전시키고 싶어요. 김정호 박사의 팀원인 이영수 연구원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농부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의 농법을 배웠어요. 언제 씨를 뿌리는지, 어떻게 물을 주는지,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지. 3달이 지나자 본격적인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팀은 통일벼를 세네갈 환경에 맞게 개량하는 작업에 착수했어요. 하지만 이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실패했습니다. 개량한 벼 품종이 세네갈의 강한 햇빛을 견디지 못했어요. 두 번째 실험도 마찬가지였죠. 뿌리가 세네갈의 토양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실패하면 농부들이 우리를 포기할 거예요. 이영수 연구원의 걱정이 현실이 되는 듯했습니다. 몇몇 농부들은 한국팀에 대한 의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역시 똑같군요. 말만 번지르르 하고 결과는 없어요. 젊은 농부 중 한 명이 던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정호 박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계속 도전할 거예요. 그의 말에 농부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지금까지 실패하면 바로 포기하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전문가들만 봤거든요. 4번째 실험에서 작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개량한 벼가 세네갈 환경에서 싹을 틔웠어요. 하지만 성장 과정에서 또 문제가 발생했죠. 수확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농부들과의 약속을 지킬 때까지 계속할 거예요. 김정호 박사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며 농부들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마마두 디오프가 어느 날 김정호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우리도 도와드릴게요. 이건 우리 모두의 일이니까요. 그날부터 농부들과 한국팀의 진짜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농부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떤 시기에 비가 오는지, 어떤 해충이 위험한지, 어떤 토양 처리가 효과적인지.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이 시기에는 이런 방법을 써야 한다고 하셨어요. 농부들의 조언은 금과 같았습니다. 수백 년간 축적된 지혜였거든요. 한국팀은 이런 전통 지식과 현대 농업 기술을 결합하기 시작했어요. 7번째 실험에서 드디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새로 개량한 품종이 세네갈 환경에서 잘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농부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정말로 될 수도 있겠어요. 이브라임 사르의 말에는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확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모든 것은 최종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었죠. 드디어 수확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한국팀이 세네갈에 온 지 2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실험과 실패를 거듭했지만 이제 진짜 결과를 확인할 때가 온 거죠. 새벽 5시, 저는 마마두 디오프의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벼 품종 이스리의 첫 수확일이었어요. 농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농부들, 한국팀, 그리고 세네갈 정부 관계자들까지. 정말 떨려요. 이게 실패하면 모든 게 끝이에요. 마마두 디오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나름대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어요. 온 마을의 희망이 그의 농장에 걸려 있었거든요. 김정호 박사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계속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어요. 2년간의 노력이 오늘 판가름 날 거예요. 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었죠.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수확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마두 디오프가 낫을 들고 첫 번째 벼를 베었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나! 마마두 디오프의 아내 아이사타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베어낸 벼 이삭의 쌀알이 가득 달려 있었거든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마마두 디오프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벼 이삭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쌀알을 하나하나 세어봤어요. 수확이 계속되면서 놀라운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새로운 품종 이스리의 수확량은 기존 품종보다 5배나 많았어요.
한 평방미터에서 나오는 쌀의 양이 완전히 달랐죠. 박사님, 이건 기적이에요. 젊은 농부 이브라임 사르가 김정호 박사에게 달려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김정호 박사도 감격에 벅차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기적입니다. 농부들의 지혜와 한국의 기술이 만나서 이룬 결과예요. 수확이 모두 끝나자 정확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헥타르당 수확량이 9톤을 넘었어요. 기존 품종이 1.8톤 정도였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결과였죠. 이제 우리는 쌀을 사지 않아도 돼요. 아니, 오히려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마두 디오프의 말에 모든 농부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의 오랜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된 거예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품종의 성공 소식이 퍼지자 세네갈 전역의 농부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섰죠. 이 품종을 전국에 보급하겠습니다. 세네갈 농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예요. 세네갈 농업부 장관의 발표였습니다. 정부는 이슬이 품종의 전국 보급을 위한 대규모 계획을 발표했어요. 한국팀의 역할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선생님이 되어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운 농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세네갈 농부들의 파트너예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겁니다. 김정호 박사의 말에 농부들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진정한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3년 후, 저는 다시 세네갈을 찾았습니다. 그곳의 변화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마마두 디오프의 농장은 모범 농장이 되어 있었고, 그의 아들들도 농업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농업이 희망이 있는 일이 됐어요. 제 아들들도 자랑스럽게 농부가 되고 싶어 해요. 마마두 디오프의 말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농업이 절망이 아닌 희망의 상징이 된 거죠.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 쌓인 신뢰가 다른 분야로도 확산된 거예요. 세네갈 정부는 한국의 KT1 훈련기와 FA50 경공격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농업에서 보여준 진심을 우리는 믿어요. 세네갈 대통령의 말이었습니다. 한 톨의 쌀에서 시작된 신뢰가 이제는 국가 간 협력으로 발전한 거예요. 세네갈의 메마른 땅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이 어떻게 두 나라의 운명을 바꾸었는지 확인해 보셨죠. 한국농촌진흥청 코피아 사업단과 세네갈 농부들이 함께 만들어낸 이슬이 품종은 단순한 농업 기술의 성공을 넘어선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바로 진심의 힘이었습니다. 화려한 기술이나 막대한 자본이 아닌 사람을 향한 진정성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김정호 박사와 그의 팀이 세네갈 농부들과 함께 흘린 땀방울이 마마두 디오프와 이브라임 사르 같은 농부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었습니다. 오늘날 세네갈은 쌀 자급률이 80%에 달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한때 쌀의 70%를 수입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자급자족을 넘어 수출까지 꿈꾸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성공이 군사 분야 협력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세네갈 정부의 한국 군용기 도입 추진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흙바닥에서 함께 땀을 흘린 신뢰의 결과물이죠. 한 톨의 쌀 아래서 시작된 우정이 이제는 하늘을 나는 전투기로 발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자세입니다.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였던 한국이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지만 결코 오만하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배우고 진심으로 함께하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한 톨의 쌀이 전투기가 되기까지의 여정. 그 속에는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기술과 진심, 겸손과 배려가 만들어내는 기적.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확인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해외 한국인 이야기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